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월세 신고제는 원래 제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화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라든지 월세가 일정 기준에 맞으면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과태료 부분이 유예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예가 되다가 이제 새로 제도가 적용이 되는, 이제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기준점에 온 거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요, 하우스업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부동산 조건을 저희한테 주시면 하우스업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부동산들과 함께 운정 신도시 전역의 매물을 꼼꼼하게 검토해서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딱 맞는 맞춤형 물건을 선별해 드리려고 해요. 또한 구독자님의 일정에 맞춰서 현장 방문을 함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님의 일정에 맞춰서 현장 방문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안심하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찾기 힘든 매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시간하고 경비, 비용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월세 매매 찾고 계시면 하우스업으로 연락 주시면요, 빠르게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해당 지역이 있고, 해당 금액이 있고, 해당 대상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의, 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해당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무조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대상 물건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입니다. 등이라는 말씀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월세 신고 제도에 대한 디테일하게 또 사례별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과 금액이 모두 충족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1주택자라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인데요.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금액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 역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다음은요, 금액 요건은 보유 중인 주택 합산 가격인가, 아니면 각 주택별 가격을 말하는 건가, 요 질문이 있어요. 임대주택 땅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유 중인 전체 주택 합산 금액이 아니고 계약서 쓰는 그 계약 물건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금액 요건은 전체 가구 합산 금액인지 아니면 각 가구당 임대료 금액인지를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답변은요, 각 가구당 임대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각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과 금액을 모두 충족할 때 신고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고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과 금액의 경우는 둘 모두가 충족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게요. 신고 기한 30일 이내 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인가요? 아니면 잔금 기준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체결이라 하면요, 성립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진행하는 계약 보면요, 문자로 먼저 진행을 하면서 가계약금이라고 명칭은 쓰지만 형식적으로 아니면 일반 가계약금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일부를 계약금 중에 가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문자 내용은 거의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인데요. 계약금 중 일부만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 계약이 계약의 기준에 부합하면요, 서면 계약일이 아닌 문자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소개할게요.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은요, 신고 대상이지만 과태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 갱신 계약의 경우에 임대료의 변경이 신고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과태료의 유예가 있었고요. 그 이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소개를 또 할게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5평형 소형 아파트인데요. 소형 주택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신고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전월세 신고의 경우요, 전월세 신고의 범위와 기준에 면적 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기준이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요.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로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인데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의 범위와 기준에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여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인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범위와 기준에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소개할게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인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요,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요.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인데요.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나눈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일 때 남편의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인식하고 월세 30만 원으로 인식하시고요. 또 아내 보증금으로 3천만 원 보증금, 월세 30만 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전월세 신고 제도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본격적인 의무화 대상이 된다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례별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업이었고요.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